지금 여러분께서는 CT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부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톡 쏘는 정치 이야기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참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이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위민연구원 최희영 이사와 함께 알아보죠.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여당으로 가보죠. 예.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상당히 좀 활발합니다. 폭이 예. 넓은데 매주 타는 버스 메타버스가 예. 최근 전북을 다녀왔죠. 예. 뭐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3일이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세균 총리와 함께 만나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죠. 네. 그래서 그 울타리를 걸으면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의 승리와 민주당의 승리 이런 것을 이제 바란다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대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꼭 승리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재명 후보 또한도 전 총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대위 출범식 때 외롭게 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 눈물을 흘렸다. 예. 그리고 이제 언론 브리핑에 있을 때 질의응답 있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 사실상 이제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그렇죠. 비춰지죠. 근데 예. 오늘만큼은 전 총리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대답을 하지 않겠다. 답변의 시간을 양보를 했었죠. 네. 정 전 총리에게. 네. 자 이렇게 했는데. 네. 자 어찌됐든 이제 함께 경쟁을 벌였던 초반에 이제 후반부에는 경선 후보를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북 지역을 방문했을 때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는 영광에 이낙연 전 대표 이제 고향이 영광이니까 네. 영광을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 지역 순회가 끝난 일정이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영광에 갔는데 기대를 했습니다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 안 나오셨을까요?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막걸리를 드셨다는 이야기가 보도에 나오던데. 제가 그 앞에 대선 일정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그러시죠. 예. 이거 일주일 한 달은커녕 일주일 아니 2, 3일 앞에도 일정을 못 세웁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현안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잡지는 못하고 당일 전날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는 선약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약으로 어쩔 수 없었다. 다음에 일이 있으면은 미리 연락을 달라. 예.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일부러 경선에 감정이 찌꺼기로 남아서 함께하지 않았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속까지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언론에 또 인터뷰도 했죠. 네. 자기는 선대위에 참여했고 사인고문으로 참여했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으니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남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할 일은 없죠. 알겠습니다. 그 판단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그렇고 네. 국민의힘 한번 볼까요? 네. 지난 한 주 정말 복잡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제주로 갔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던데 네. 당무를 거부하고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만. 네. 11월 29일 날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거의 아무것도 안 한 당무를 거부하고 핸드폰 꺼놓고 부산으로 바로 오후에 가게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 네. 단어가 뭐냐면 윤석열 핵심 관계자거든요. 네. 이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대위하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산으로 이제 향했고 거기에 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페이스북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죠. 예. 참 이준석 당대표 이제 자맹 기간 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상당히 더 이상 당대표를 안 할 것처럼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셌습니다. 발언의 수위도요.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요. 예. 그 발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연출이 이준석 당대표의 이 연출이 너무 과한 걸 넘어서 이건 선을 넘은 거다. 예. 이거 시민들한테 그렇게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일
왔다는 듯이 선거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아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하나의 또 작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작전이라고 나름대로는 국민의힘 하더라도 입장에서는 당무 거부를 하고 예.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당 대표인데 당무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한 번밖에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네. 뭐 세종 충청도 일정 동안도 그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패싱을 당하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 윤핵관이라는 그런 부분에 분들. 있어서 상당히 좀 서운함이 켜켜이 쌓였다. 네, 그래서 예. 당무 거부 상황까지 갔었다. 네, 근데 선을 넘은 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근데 그때 상황을 또 살펴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막 떨어지고 있었고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막 올라서서 이제 접전 내지는 골드크로스가 되니만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이제 하룻밤에 윤석열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당대표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까 리프레시 하러 갔다. 이렇게 뭐 담담하게 받아들이다가 갑자기 울산으로 가서 예. 그 당대표하고 화해하고 또 서울에서는 김종인 그 전 총괄, 비대위원장. 예, 전 비대 이제 그때까지는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렇죠. 예, 총괄 이제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 예. 바로 합류하기로 뭐 결정을 하고 예. 뭐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로 움직인 것은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지지율에 대한 강박관. 그러니까 예. 확실하게 지지율에 따라서 예, 모든 움직이고. 후보는 움직이게 예. 돼 있는 것 만약 같습니다. 그 반대 상황이었다면 감히 이렇게 내려갔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잠깐의 권력 투쟁 뭐 이 정도에서 끝났고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상황은 알아봤고 이번에 다른 후보 한번 살펴보죠. 예.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좀 만났습니다. 촌미의 관심사는 단일화 문제인데 이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께서는? 저는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 계층하고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 계층이 너무나 달라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두 분이 지향하는 정치 색깔도 너무 다르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 지금 좀 재미삼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워낙 색깔이 다르니까 예,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념도 다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만났을까요? 다만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쌍특검이랄지 자신들의 지금 지지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5% 이내고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안철수 후보 같은 20% 이상 득표를 예. 했었는데 그 자기 자신들의 존재감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왜 대통령 선거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좀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약간 우세인데 어제 김종인 이제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게 물러나라는 식으로 이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그 좀 행간의 뜻이랄까요? 왜 이런 제스처를 보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조금 전 이야기도 그렇고 예. 이것이 일맥이 좀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거가 그 좀 마지막 막판으로 좀 가면 갈수록 접전 양상은 계속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둘의 도움 없이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당선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51대 49의 싸움이다. 예. 상당히 몇 퍼센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속에서 예, 예. 만약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대로 그냥 대선 끝나고 돌아간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연정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종로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종로를 후보. 포함해서 예, 이낙연 많은 전 것에 총리. 많은 포석이 좀 있었다고 예. 연정 포함, 종로 포함 포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고요. 이건 이제 중앙 정치를 한번 우리가 알아봤고, 자, 우리 지역으로 좀 볼까요? 네. 내년 6월이면 또 3월에 대통령 선거 있고 6월에 또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광주시장 선거에도 상당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오늘 광주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 시장이죠. 이용섭 시장이 있고 가장 크게 도전하고 있는 도전자 누가 있습니까? 뭐 뭐니 해도 지금 강기정 전 수석이 있겠죠. 이게 저번 선거에서도 그 두 분이서 후보 경쟁을 했었고 네. 거의 두 강이었죠. 이번에 리턴 매치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 가려서 이 두 분이 지금 부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예. 조금
아쉬움. 지방선거 기분이가- 전반적으로가 좀 약간 예.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강기정 전 수석이 지지그룹을 만들어 가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기정 수석이 좀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좀 나왔어요. 네. 대부분은 뭐 접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섭 현 시장 입장에서는 신경이 안 쓸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용섭 시장 임기 말에 광주시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슈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예. 많이 나오고 이러한 있습니다. 이슈들이 이러한 지금 강기정 전 수석과의 이 리턴 매치를 앞두고 있어 초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하고 사실 뭐 또 무관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뭐 이용섭 현 시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 외에 또 다른 도전자는 누가 있습니까? 거론되고 있는. 청년 시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정준호 후보가 있죠. 정준호 변호사가. 예. 정준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당에서 이제 김주업 후보가 나오게 되는 거고 네. 다른 당에서는 지금 여탈 후보가 보이고 있지 아직은 좀 보이고 있지는 수면 아래 같습니다. 가려져 있다. 그래도 지금 뭐 중도층이 뭐 약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우리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를 그렇죠. 두고도 아직 이 지방선거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대선보다는요. 알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상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유민연구원 최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